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우리가 투자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큰 손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조승재 회장과 함께하는 큰손 투자 따라잡기. 자, 오늘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고 그 방송된 내용들이 이제 잘려서 이제 그 동영상 콘텐츠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조승재 회장하고 함께 했던 그 콘텐츠들이 거의 2만 뷰 예. 넘게 나오고 있고 뭐 2천, 2만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세계적인 스타들은 한 2억 뷰인데 이거 너무 적네, 그죠? 네. 어쨌든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네, 강남 스타일 정도는 돼야 한 억 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네네. 자, 아무튼 그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일단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지금 북한에서 돌연 연기하겠다라고 네. 갑자기 통보를 했었죠. 이거 그랬죠? 물론 정부에서도 과연 이 의중이 무엇이냐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남북 고위급이라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사실은 그 장관급 회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격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무선의 어떤 회담 같은 것을 좀 연장을 했다는 것인데 네. 뭐 북한이 어쨌든 그 이번에 맥스선드 훈련에 대해서 불만도 네네. 좀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 수준이 지금 갈수록 강화되고 압박이 심해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도 토로하고 그다음에 상황도 좀 바꾸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들도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네. 좀 천천히 갔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런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충격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진행시키는 데 있어 갖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아주 굉장할 겁니다. 네네. 그런 등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맥스선더 훈련을 보면은 5월 11일에서 5월 벌써 훈련이 됐죠. 네, 시작했죠. 한 지가 네. 꽤 됐는데요. 이런 훈련이 꽤 된 상태에서 지금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네네. 지금 이 길을 거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거론했을까? 지금 일설에는 이제 네. 그 F-22 랩터가 스텔스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마 비행기. 평양 상공을 네. 침투해서 뭐 비행을 몇 번 했을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미국 북한으로서는 아주 예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그런 거 없더라도 네네. 이 모든 세상에 순탄한 과정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해보면 반드시 이제 내리막도 좀 있고 오르막도 네네. 있고 하면서 1차 고비가 온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고비가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몇 번 나타날 거예요. 네네. 디테일 과정에서.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루비콘 강은 건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회귀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네. 회귀될 수 없죠. 회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북한도 완전히 미치거나 혹은 막가파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근데 네.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복귀시켜 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무슨 돌아볼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은 네네. 뭐 김정은이가 갑자기 철이 들었다든가 혹은 뭐 트럼프가 압박을 해서 못 견뎌서 이런 것보다도 네네. 모든 이 주변 환경 변화와 그다음에 특히 사람들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네네. 또 처한 상황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 반드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 네네. 또 비핵화를 안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겁니다. 그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 물론 불협화음이라든지 조금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기싸움을 해야죠. 네, 예를 그렇죠. 들면 서로 이제 빵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나눠 가지냐 이 게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냥 착하게 머리 굽신거리면서 다 굽히고 들어가면 네네. 아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협상의 게임이기 때문에 또 삽바싸움 개념에서 이기기 네네. 위해서
네. 안다리도 걸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다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일단은 가격은 제시해 놓죠. 그렇죠. 얼마에 사겠습니다. 혹은 얼마에 팔겠습니다. 해놓고 네. 나서 이제 거기서 세부적인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네. 뭐 관리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잠시 후에 세금 나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좀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결국은 그 계약은 체결되는 거니까요. 갈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외신들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외신들 보도 중에서 핵심을 잠깐 정리해 보면은요, 워싱턴 포스트가 네. 북미 대화가 너무 급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북미 대화도 너무 빨리 급진전되면서 특히 미국의 요구가 굉장히 강화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번에 이와 같은 뭐 북미 회담 심사숙고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네. 이런 거라든가 또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거 연기하는 걸 통해서 뭔가 사전에 제동을 좀 걸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교토통신은 군부를 의식한 내부 강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북한의 군부는 이제 힘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나서 매년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격을 매년 네, 갈아치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별 4개, 5개도 말이죠. 졸면은 총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안경 닦아도 총살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왜 그랬을까? 일설에는 뭐 김정은이가 굉장히 성격이 못돼서 그랬다든가 네, 네. 아니면은 뭐 포악해서 그랬다든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이었다. 결국 군부의 힘을 네, 네. 지난 6년간 계속 빼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군부는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군부는 총을 들고 있잖아요. 네, 네. 필요한 게 아니죠. 총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군부를 의식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군부의 힘을 많이 빼놨지만 네. 그래도 군부는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을 무마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고 북한이 좀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대화 기류에 대한 이런 전폭적인 또 전격적인 대화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강경 세력을 달래기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신들에서도 평가가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찰은 있지만 이런 불협화음이나 마찰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내부의 통제를 위함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반 사항들을 좀 그렇죠. 고려해서 네.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네. 결국은 갈 길은 비핵화가 맞고 그리고 개방 경제가 맞긴 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각국의 정부의 반응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일단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청와대 발표는요. 네네. 너무나 명쾌하게 한 줄로 딱 정리했죠. 좋은 결과를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뭐 애를 옥동자를 순산하려면 진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애를 넣는데 그냥 순풍순풍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런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는 이번 비핵화의 해법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고 네. 트럼프 모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비아 형식의 비핵화가 무엇인지. 트럼프 리비아 형식의 비핵화는 한마디로 이제 선핵 폐기 후보상 네. 그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그동안에 백악관에서 많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건 북한이 받아들이기 싫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목돈 주겠다는 건데 네. 북한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음. 그런 해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리비아식 모델로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북한이. 그렇죠.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백악관도 네네. 거기에 대해서 리비아 모델 아니다. 네. 트럼프 모델이라서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보통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과거의 트럼프 같으면 우리는 뭐 자리를 박차고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그러니까요. 칠 텐데 네. 그렇게 안 하고 트럼프는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북미 회담의 준비는 계속 진행한다.
그런 그러니까. 말을 폈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 백악관도 판 안 깨겠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 북한의 속셈을 어느 네. 정도 눈치챘다, 알고 있다.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과 맞은편에 서 있는 네. 그런 국가들이고 그렇죠. 중국은 또 북한과 한편에 있는 국가로 또 인식을 하니까요. 중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고 네, 중국도 이게 뭐 지금 한반도의 지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네네. 중국은 특히나 이 지금 G2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이죠. 본인들의 하나의 협상 카드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친미 국가 되는 걸 막고 또 미국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중국조차 네. 시진핑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남북 관계 개선은 해야 된다. 시진핑이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방향이죠. 그다음에 북미 대화도 해야 된다. 네. 북미 대화도. 그리고 비핵화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의 주제와 테마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좋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 시진핑이도 북한 보고 너희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남북한이 티격태격 싸우고 네. 또 그 비핵화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개방도 안 하는 것은 문제 있다. 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친미 국가가 되지 마. 친미 국가가 되지 마. 이러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되면 최소한도 주한미군은 감축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네. 생각.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갖고 너무 파격적이고 빠른 것은 조금 문제 있다. 그래서 약간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국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코치를 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 이번에 그 맥스 선드 훈련은요. 네. 가만히 있다가 왜 중간에 튀어나왔을까? 네. 북한은 사실은 맥스 선드 훈련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네네. 개의치 않았는데 이걸 이제 중국이 아마 코치를 틀어서 꼬집으면서 말이죠. 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거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다.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꼬집어라. 이렇게 아마 코치를 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론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제대로 열릴 것인지는 뭐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6월 12일까지 가는 과정이 어떨지를 한번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 6월 12일까지 과정 전망은 뭐 결론만 내리면은요. 문제는 있지만 결국 해결은 되도록 되어 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네. 다만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남북 정상의 한라인 통화를 할 거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요일 내지 월요일 오전에 통화합니다. 이유는요? 왜 통화를 하냐면 네. 5월 25일 화요일 날 한미회담이 있죠. 네네. 그 트럼프한테 가서 우리 김정은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야. 김정은이가 이런 거는 다 문제는 다 풀라 그럽니다. 네네. 라고 얘기하는 속내를 딱 트럼프한테 전달하면 네. 트럼프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라고 묻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만약에 한라인 통화를 뭐 오늘 정도 해버리면은요. 벌써 신문에서 다 노출되고 그렇죠. 알고 이러면 뭐 트럼프가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 월요일 날 오후나 일요일 날 오후나 월요일 아침에 할 것 같아요. 오전에 하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통화가 잘 되느냐가 보면은 향후 전망이 좋을지 알려지겠고요. 네. 두 번째는 5월 20일 한미회담에서 네. 아마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달래겠죠. 네네. 야, 그렇죠. 북한 쟤들 자존심이 굉장히 심하니까 네네. 자존심 좀 세워주라. 네네. 이러고 트럼프야 뭐 실리주의자 아닙니까? 네네. 뭐 자존심 세워주는 거 마구 세워줄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자존심 세워주고 그 대신에 이제 또 김정은이한테 또 얘기하겠죠. 야, 이렇게 좋은 거 받아왔으니까 너희들 좀 조용해라. 네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23일 가면 핵실험장 폐기 있잖아요. 네네. 요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딱 보면 나오죠. 했다면은 네. 다 풀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판안 끼는 모습이 확실한 것은 일단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없었죠, 이번에. 네, 그렇죠. 욕 안 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욕 바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욕 안 했고 두 번째는 김계관 개인의 담화잖아요. 그렇죠. 네. 격이 엄청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이 긴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북 경협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예.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쭤봤던 거였었거든요. 남북 경협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남북 경협주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추경 매수하면 전번 시간도 제가 계속 말씀해 얘기를 주셨죠. 했죠. 네. 추경 매수를 하면은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다. 네. 그러나 좋은 주식을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나 아니면 네. 뭔가 전번처럼 나쁜 뉴스 한두 번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출렁거리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패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종목 분석해놨다가. 예. 저희가 그 조승재 회장과 언급했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상사 그 종목들은 의견 마찬가지로 계속 가져가시죠. 그렇죠. 그렇고.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그다음에 현대 상사.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남북 경협주는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에스트리팩도 있었죠. 에스트랩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철도요. 그 세 가지 종목은 저희가 쭉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놓친 게 있네요. 자, 그 종목을 또 한 가지 준비하셨다고 예. 해서요. 종목을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네네. 별로 안 오른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철도 자체를 갖다가 현대 로템에다가 독점 납품해요. 네. 아마 북한의 철도 사업을 제대로 벌리게 되면요, 현대 로템이 아마 네네. 주력 기업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독점 납품을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의 우선순위가 철도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네. 철도를 제일 빨리 해요. 왜냐하면 김여정이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 갈 때 네네. 고속 열차를 탔는데 놀래 자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300km 달리잖아요. 네. 북한은 30km 달려요. 그러니까요. 10배 네. 빠른 거 타보고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용 알루미늄 쪽에서 생산 캐파가 국내 1위예요. 네. 북한이 개발하면 건설용 알루미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북한 철도의 차량 발주액이 한 7조 정도 예상되는데 상당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보면은 뭐 매수가는 한 5,200원 이하, 목표가는 한 10,000원, 손절가는 뭐 4자가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4,900원으로 네, 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루코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와 함께 이 남북 경협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